그제 일요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거의 단독이나 마찬가지죠. 단독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겁니다. 진상조사가 급선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올지 그걸 기다려보자. 그거에 앞서서 장관에 대한 뭐 경질 인사를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또 익명을 전제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뭐 수용한다커니 수용하지 않는다커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못 읽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당정협의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태원 참사의 뒷마무리를 위한 당정협의회도 지금 행안부 장관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와 같은 그 대통령실의 기류가 이제 더 확실해지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반발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드린다. 그렇게 말했네요.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국회의 뜻이라는 것은 국회의 뜻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뜻이죠. 네.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한 것이죠.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탄핵이 자기네들 의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마이크 앞에서 하는 얘기고, 자기들끼리 그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발동되면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주 15일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국정조사로 들어가는데요.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제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정조사인데, 증인을 몇 명이나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안부 장관, 뭐 경찰청장, 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112 신고를 했던 사람들, 유가족 대표 한 10명? 아닙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국정조사 증인 명단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과장, 유가족 대표, 목격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만 100명이 훌쩍 넘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국정조사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여야 합의로. 반면에 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늘리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11시 국민의 김구할 쇼의 생각은 이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태원 참사는 제2의 세월호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국민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국정조사 날짜를 늦추고 또 늦추고 이렇게 그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내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끝마칠 무렵에는 아마도 국정조사가 미흡하다. 국정조사로는 모든 걸 밝힐 수가 없었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따로 만들고 또 이태원 참사를 더 깊숙이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특별법을 만든 다음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어느 액수 어떤 범위로 보상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사실은 2023년 1년 내내 이태원 참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할 공산이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여러 곳에서의 조사, 국회의 조사, 감사원에서 조사, 정부 차원의 조사, 시민단체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등등 해가지고 8번이나 있었습니다. 8번. 이태원 참사 절반만 해도 4번을 조사해야 됩니다. 4번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이제 한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사당국의 수사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특별수사본부 또 따로 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또 따로 꾸리고 국정조사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끝나면 그 다음 여러 단계의 조사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유가족 협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가족 협회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100일, 이태원 참사 6달, 이태원 참사 1년 이 주기별로 거기서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때마다 성명서를 내놓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그러시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조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상황 그것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촉발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임을 건의했으면 해임된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해임을 해놓고 또 국정조사의 넘버원 증인으로 또 신청을 해놓으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책임진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려면 현직 장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한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는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을 뿐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아직도 그 한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끝까지 규명해야 된다. 그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낱낱이 밝혔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급선무는 진상조사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건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게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 이 진상조사의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세월호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그 프레임에 한번 들어가면 이건 이제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뜻하지 않는 뭐 음모론 같은 것이 생길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만 나면 장관을 해임하면 행안부 장관은 한 타스가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 저도 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해당 장관을 경질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각 장관 자리는 예비 장관 후보를 12명씩 챙겨놔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